3월 넷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주일간 철야 농성을 이어온 박 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하고 간호법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두 법안의 야당에 의한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를 강력 규탄하고 총파업 등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비대위 투쟁 로드맵도 발표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과 정부, 국민에게 우리의 꺾을 수 없는 결기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단식 취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상황이 악화할 경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과 함께 단식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4월 초 대규모 항의 집회와 준파업적 성격의 전국 평일 집회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계의 간호법 면허박탈법 저지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박명하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강행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내년 총선에서 투표로 심판하겠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날 집회는 의협사나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는데요. 대구, 부산, 울산, 대전, 전북, 강원, 충남의사회 등은 각각 간호법 면허박탈법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지역 더불어민주당사를 찾아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잠정 중단됐던 의정 간 의료연한 협의체가 다시 열렸습니다. 의료계가 야당의 간호법 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해 단절된 지 약 한 달 만인 지난 16일 재개된 제3차 회의에서는 필수 의료를 포함한 의료계 쟁점들이 논의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정 필수 의료 인력 배치와 양성, 의대교육 정상화와 내실화, 또 기피 과목 취약 지역 등에 대한 보상 강화 및 제도 개선 등이 논의됐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 수련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현지 조사와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날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수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17일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CCTV 촬영 범위와 영상의 열람, 제공 절차 등이 담겼는데요.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응급환자 수술, 또 생명의 위협 또는 신체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자의 수술,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전문 진료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지도 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밖의 의료기관이 영상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러 조치를 하도록 의무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대한가정의학과 의사회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플랫폼 업체가 지배적 사업자가 된 이후에는 의료 공급자나 의료 수익자 모두 사업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적절한 대체 및 통제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성배 총무부회장은 플랫폼 산업의 생존을 위해 국민 생존을 위협하면 안 된다면서 국민건강권을 산업적 논리에 휩싸이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만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관할기관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에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해당 의료기관이 지자체장에게 그 같은 사실을 통보토록 규정한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 해 100건이 넘는 아동 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출생신고를 원치 않는 산모가 의료기관 출산을 기피해 안전한 분만이 어려울 수 있고 의료기관이 출생 보고를 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급증하는 소아 청소년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비만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소아 청소년은 2017년 약 2,200명에서 2021년 약 7,500명으로 2.3배 증가했습니다. 대한비만학회는 최근 심포지엄에서 소아 청소년 비만 문제는 단순한 생활습관이나 개인과 가정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며 성인 비만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고 각종 질병과 합병증의 유병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한 실태가 설문조사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 조사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78.5%가 학교폭력 피해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으며 자살 시도 환자 진료 경험도 70%나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나 우울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후유증을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겪는 환자가 62.7%에 달했습니다. 전문의들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안정적인 학교 환경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가정 내 지지적인 양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를 이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와 약대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학학 계열 진학을 억제하는 방안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제5차 영재교육 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영재학교와 과학고 학생들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을 희망할 경우 일반고 전출을 권고하고 교육비, 장학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학교 생활 기록부에도 학교 밖 교육, 연구 활동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해 영재학교, 과학교 출신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 비율은 9.5%, 과학고는 2.1%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와 전공의들이 수련환경 개선 방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7일 전공의 수련정책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필수 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하자는 데 서로 공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구체적으로 수련병원 내 전담 전문의 인력 기준 개선과 함께 전공의 근로시간 및 1인당 환자 수 제한, 급여 및 초과수당 인상, 노동권 보호 등이 논의됐습니다. 현재 수련병원에선 외과 계열을 중심으로 전공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협의체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